안녕하세요. CJS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리스본 영상 두 번째를 올립니다.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역사인물과 상징이 많이 남아있는 벨렘 지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리스본와 1일권 교통카드를 사시면 교통은 물론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인 벨렘탑을 만나기 위해서 테주강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벨렘탑 입구에는 남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비행기를 기념한 복제품이 서 있습니다. 벨렘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의 위대한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과거 벨렘탑은 드나드는 이들을 감시하는 요새이기도 했고 모든 탐험대의 전진 기지 역할도 했습니다. 탐험가들은 오랜 항해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벨렘탑을 바라보았고 돌아와 지친 눈으로 벨렘탑을 바라보며 무사 귀환에 안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알렸던 벨렘탑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1층에는 요새를 방어할 수 있는 수많은 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 바닥 아래에 보이는 새 창살 아래에는 당시에 정치범을 수용하는 지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왕이 방문했을 때 사용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앞에 화려한 테라스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이 향신료를 가득 실은 제국의 배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테라스를 걸었을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 저도 그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곳은 발견 기념비입니다. 벨렘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으면 발견 기념비에 도착하게 됩니다. 1960년 해양왕 엘리케의 사후 500년을 기념해 바스코 다가마가 항해를 떠난 자리에 발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반대편에도 조각품이 새겨져 있는데요. 맨 앞에 해상왕 엘리케를 필두로 아폰스 5세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 그 외에 대항해 시대를 이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발견 기념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제레니무스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 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제레니무스 수도원은 1983년 벨린탁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왼쪽 수도원을 먼저 관람을 하고 이후에 오른쪽 성당을 관람하겠습니다. 제레니무스 수도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감상했던 마누엘 양식의 회랑입니다.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회랑을 걷다 보면 화면으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몰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회랑을 도는 느낌은 당시 수도사들의 느낌과는 다르겠지만 같은 곳을 걸은 당시의 아름다운 입체감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속 성당 관람을 시작합니다. 성당 입구 왼쪽에 바스코 다가마의 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음유시인 카몽이스의 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빛을 줄여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카메라 빛을 줄여서 스테인 글라스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수도원 관람을 마쳤습니다. 땡땡복스는 여기에도 있네요. 현지 가게들과 인테리어를 맞춘 모습이 특이합니다. 바로 옆에는 수도원에서 존수받은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이 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파스텔드 나타집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서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곳은 아주다 국립왕궁입니다. 1700년대 지어진 왕궁으로서 원래는 목재로 지어졌으나 화재로 소실 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유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고 포르투갈 대통령 취임 등 큰 행사를 치르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사진은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물 중간에 18세기 일본 왕이 보낸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조선인들이 만들었음직한 가구들이 있었는데요. 생각이 포르투갈인들에게 조총 기술을 배워서
조선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이 되새겨지니 사실 살짝 멘탈이 흔들려 제대로 감상을 못했습니다. 마음 가다듬고 다시 찍은 연회장 모습입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 시기에 대항해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일본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후 조선은 근대화에 뒤처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동족 상잔의 6.25를 겪게 됩니다. 이 멀고도 먼 포르투갈에서 잠시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국립타일박물관입니다. (15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의) 타일 벽화와 도기 타일을 이용한 포르투갈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성모 수도원을 개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원의 양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 예배당의 밑부분을 아줄레주 양식으로 장식한 모양입니다. 전통 기술을 전수받아서 현대의 예술작품으로 다시 재해석된 타일 제품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JS 스토리였습니다.